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은 계속 금리 인상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번 주에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이번 주까지 좀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IT 쪽에 비중이 좀 많이 쏠려 있었죠. 그동안의 시장 상승이. 뭐 반도체 쪽이나 혹은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반등은 이제 뭐 소비재나 혹은 이제 뭐 3차 산업 뭐 이러한 쪽에 이제 이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연준이나 파월이나 계속해서 이 시장의 약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수급들을 받아줄 만한 좀 덩치 큰 섹터,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섹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유동성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이슈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우크라이나, 뭐 교육, 뭐 흑연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을 일제히 그냥 뭐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담았다가 뱉어버리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에 맞는 종목들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시장이 충분히 이제 종목들을 접근할 만한 환경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이제 SY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 날에 이거 지금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조금 잘 들어와 있었던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접근을 했었고 매수 구간 대비 25%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화요일 날에는 쉬어갔습니다. 화요일 날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매력적인 종목이 안 보여가지고 쉬어갔고, 수요일은 교육주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주는 아마 이제 제가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워낙에 갑자기 뜬금없이 밀어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급이 쭉 쉬고 있다가 교육주 쪽으로 뜬금없이 수급이 좀 밀어 올려지다 보니까 접근하려면 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은 쉬어갔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일 수익 노리면서 KG 케미칼까지 접근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부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충분히 지금 이번 장세는 우리가 수급만 잘 확인을 하면 어렵지 않게 종목 골라가는 거는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는 이제 주도주 잡고 싶은데 지금 이러한 이제 개별주들을 팔로우하기가 나는 힘든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파월이 상황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할게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외주를 접근하면 같이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그러한 장세가 그대로 다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날마다 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종목들이 다 달라지는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좀 개별 이슈를 팔로우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도 섹터를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얘네들을 잡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쪽은 사실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나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지금 너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고점에 있다라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인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 누구나 수익 중이니까, 누구나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고점인가라고 해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를 다루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심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인다라고 한들 어느 정도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고점에 있는 물량을 뺏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배워야 산다 하면서 꾸준히 저가에서 물량을 크게 모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고점에 올려놓은 이상 이 사람들은 급할 게 없어요. 쉬어가는 구간에는 같이 쉬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을 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 보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고요. 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그동안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좋은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뭐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에코프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번 연속 고점 돌파를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근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주기에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조금 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장세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은 약간의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추천드릴 때에도 그동안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 대신에 뭐 코인테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아비코라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러면서 2차 전지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들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어서 이 종목들을 우리가 또 매매하기에는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시장이 약간은 지지부진한 환경 속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에코프로 같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좋은 종목들은 미리 들어가지 말고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에코프로 들어갔을 때 딱 이때 들어가가지고 매수가 대비 15% 정도 확인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고점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을 해도 우리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챙겨갈 수가 있구나. 아까 지금 보게 되면 SY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제가 접근을 한 거잖아요. 월요일 날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에 접근을 하게 돼서 매수 구간 대비 2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보고 들어가도 우리가 절대 늦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주도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대로 나와주고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쉬어줄 때에는 결국에는 개별주에 접근을 하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물론 시장이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3분기에 실적 개선될 거다라고 이제 뭐 반도체 쪽은 일제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반기부터 또 이제 2차 전지 쪽은 캐파를 많이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는 시장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권 보니까 재작년 10월 이후에 최다였다. 예상 컨센을 상회했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됐든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고 파월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지표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3분기에는 저는 결국에 시장은 어느 정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파월이나 연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자꾸 돌을 던진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만족 못했다. 더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너네 아직 안심하지 마라. 라고 이제 약간의 뭐 경고성 그리고 강조하는 이러한 이제 말들 자꾸 이제 돌을 던졌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했던 것 같고 3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게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주도 섹터들이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 반도체 쪽은 이미 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상당히 크게 그렸죠.
그러면은 이제 조정 가능성이 살짝 생긴 거죠. 워낙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고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2차 전지도 약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약간의 시각을 돌려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얘네들을 접근을 못하면 사실 수익 볼 수가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쪽으로만 다 수급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저번 주에 후반부에 우크라이나 쪽에 수급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종목들 월요일에 분출 나와 버렸죠. 그리고 미중 관계 개선에 따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는 구간 가운데 상승이 나왔었고 수능 킬러 문화 삭제에 대한 부분은 수요일 날 수급 들어가면서 목요일 날에 단타에 대한 어떤 매매 전략 흑연 수요 급증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갔고 지금 제가 다른 종목들 돌려보니까 흑연 관련주들 중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보였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흑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수급들이 며칠 내에 들어오고 분출이 바로 나왔다가 바로 다음 섹터로 수급이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이쪽을 접근을 안 하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손가락 빨아야 되는 장세인 겁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만 보고 있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만 볼 거냐 아니면은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볼 거냐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저는 당연히 수급을 보면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니까 이 종목들을 굳이 접근 안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구간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충분히 이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주마다 저는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주도주 그리고 개별 이슈 갖고 있는 개별주들 상관없이 우리는 충분히 수급을 보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골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연준이나 파월의 매파적인 태도로 인해서 유동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예요. 유동성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개별주가 이끄는 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분기에 진입을 하면서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섹터들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부르는 것들고 포함을 해서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섹터 산업군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어찌됐든 이 물가지표나 고용지표는 계속해서 지속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찌됐든 이 연준의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지표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종목별 순환매 환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상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 굉장히 좀 코미디다라고 이제 하는 댓글을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에 지금 인상가도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뭐 교육주 이러한 흐름들과 그대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의 바람을 한 차례 탔다가 순환을 해버린 거죠. 보게 되면 수급이 아예 없었다가 들어갔죠. 지금 교육주들의 움직임, 흑연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비슷할 거예요.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한 차례 순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금 테마 살짝 지나가니까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다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소금 테마가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미중 관계, 뭐 그 다음에 뭐 교육, 흑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시장이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타야 결국에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세가 지금 현재 시장 장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을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이 수급이 살아있는 수급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수급에 의거해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 수급을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 항상 이러한 이 시장의 대응 방식이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러한 장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 파월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금리 인상을 연내 2번 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주도주가 다시 출현을 할 때까지
주도주가 강세 보일 때까지는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주도주 나올 때에는 주도주 또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줬다가 주도주 쉬어갈 때는 또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해줘야죠.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러한 이제 매매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지수 자체가 어찌됐든 이 약간의 박스권 형태를 결국에는 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고점 뚫어주는 것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강하게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개별주 장세는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항상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뭐 이번 주에도 예를 들면 이러한 이제 에스트리픽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꾸준히 이제 돌아줄 만한 섹터들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벌써 이제 전기차 충전도 올해 몇 번이나 돈 것 같은데 지금 에스트리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구간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수급에 의거해서 그대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러한 이제 이슈에서 도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에서 도는 종목들을 결국에는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든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수급을 보셔라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수급을 봐야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 받는 종목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관심 받는 종목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딱 집어냈을 때 그 수급에 의거해서 우리가 또 트레이딩을 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관심을 받는 종목을 우리가 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능력은 수급을 잘 보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이 체력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조금 이제 받쳐주면서 움직여줘야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고 시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이제 뭐 연준이나 뭐 그다음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부재하고 그러면서 이 수급이 부재한 종목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차트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던 구간 대비 그냥 지지부진하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는 종목인 거고, 그러면 그 종목들을 잡고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의 밖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탄력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러한 이제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달도 벌써 5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그죠? 예, 6월달 딱 이제 5거래일 남았네요. 5거래일 남았고 이제 3분기 진입을 해요. 7월달 이제 넘어가면서 딱 3분기로 진입을 하는데 3분기에는 결국에는 유연한 매매 전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3분기는 저는 분명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는 주도주, 그 다음에 개별 이슈에 따른 개별 이슈 종목들 다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에 실적 개선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투자를 늘리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주도주들이죠. 주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계속 다뤄질 거고요. 뭐 흑연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다뤄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4차 산업에 따라서도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이슈에 따라서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한 번 또 이제 흐름 타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니까 3분기에는 더욱더 유연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주도주와 개별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도주와 개별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러한 이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항상 어떻게 수급을 보고 어떻게 이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는지 종목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분기에 진입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어떻게 이제 수급에 의거해서 또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는지는 앞으로 또 많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수급, 관심을 받는 이제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수급을 들어간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시면
뭐 3분기에는 충분히 또 종목을 잡아가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가 내내 재미없었던 장세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장세에서 수급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어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래도 다음 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뭐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번 주보다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한번 좋은 수익으로 시장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